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청약과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앞으로 청약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볼까 합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죠? 네, 지금까지는 그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분양권은 갖고 있는데 집이 따로 없는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취급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제 유주택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네.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한 데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취했지를 저희가 이해하려면 우선 가점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점제는 이런 겁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총합해서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뽑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무주택 기간을 보고요. 두 번째가 그 부양 가족 수를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을 봅니다. 이 총점이 모두 만점이면은 84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 무주택 기간이 만점을 받으면 32점이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로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약을 넣는 거죠. 청약을 넣는데 우연히 당첨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죄송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청약을 넣어서 다시 당첨이 돼서 다시 팔고, 이렇게 돼도 이 사람은 한 20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해도 무주택자거든요. 그러네요. 가점은 계속 높아지고 청약 확률은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사달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닿았고요. 그래서 이번 조처가 취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모든 분양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분류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기존에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무주택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소위 9.13 대책이 발표됐다라고 하잖아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규칙이 개정돼야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칙이 개정돼야 되는데요. 한 10월에서 11월 달쯤 개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은 무주택자고요. 네. 그 이후로 당첨되신 분들은 유주택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갈 필요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고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기존 분양권을 매매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되기 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분양권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주택자인데요. 이렇게 제도를 설렁하게 설계해 놓으면은 현장에서 분명 이런 꼼수가 발생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앞으로 써버리는 거죠. 실제로 거래는 그 뒤로 됐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디테일에 신경을 쓴 게요. 그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거래 계약 신고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규칙 개정 날짜를 기준으로 두고 그 앞에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온 분까지만 인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 추첨 제도도 대폭 손질을 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청약 추첨 제도 관련해서요. 네네네. 네.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초두에 가점제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가점제 말고요. 추첨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추첨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50% 분양 물량의 50% 정도를 추첨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통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다 손을 넣어서 무주택자, 유주택자 가르지 않고 아무나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했냐면요. 그 부분에서 통을 하나에다가 유주택자, 무주택자를 마구잡이로 넣고 무작위로 뽑던 방식에서요. 통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무주택자만 담겠다. 무주택자만 담고 무주택자만 우선적으로 뽑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점제도 말고 청약제도 같은 경우는 추첨제도 같은 경우는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흔히 35평형 이상으로 말하는 아파트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상 이제 1주택자는 청약 통장에 있어도 지금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건가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네. 저번 주에 9.13 대책 발표를 하고요. 1주택자 분들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우리 집도 넓혀 가야 되는데 라고 원성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살짝 방향을 틀은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제비뽑기통을 할 때 제비뽑기통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제비뽑기통에서 무주택자만 우선 다 뽑고 이게 비어야지 다른 통을 뽑는 게 아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50% 내에서 일정 부분을 무주택자한테 할당을 하고 네. 그 나머지 통을 뽑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근데 아직 자세하게 나온 사항은 없고요. 예, 관련 자세한 사항들 뉴스 참조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머지 통이라는 거는 무주택자랑 유주택자가 다 섞여 있는 통인 것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할 게 공공택지 전매 제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억 원씩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로또 분양을 차단하겠다. 이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우선 정부 정책의 이번에 청약 관련해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살 사람만 청약 넣으세요. 네. 이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정책이 지금 쓰였습니다. 예. 흔히 로또 분양, 로또 청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공공택지, 그러니까 정부가 조성하는 택지에 지어진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건설사가 마음대로 그 분양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분양권을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 기존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또 청약 뭐 이런 얘기들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차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최대 8년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요. 8년 네. 전에 못 팔고요. 거기다 더해서요. 5년을 실제로 최대 살아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들어와라라고 네.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그러네요. 거죠. 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인데 어찌됐건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청약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주택자를 위하겠다라고 무주택자 부분을 건든 게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1주택자 부분을 축소시켜서요. 아, 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가로 3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네. 했거든요.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발표 난 건 안 없고요. 나왔죠. 예. 네,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뉴스를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치고 빠지겠다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걸어놓은 장치들이 있으니까 이거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네. 무주택자들을 먼저 뽑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초과 분에 네. 대해서도 한번 청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꼭 마련해서 사야 될 집을 공략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